안녕하십니까. 공인재무설계사 최계성입니다. 자, 오늘 어, 재무계산기 연습문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단계고 마지막으로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난이도로 치면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음, 이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써 마지막 단계를 소화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제 기준으로 이렇게 은퇴 시점과 현재 지금 나이, 그다음에 은퇴 시점 65세. 그러면 17년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N이 17이죠. 이렇게 남았다고 가정하고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동안 연금 수령 기간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유지 중인 국민연금, 그다음에 연금저축을 살펴보니 월 200만 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어떻게 계산해보니 65세 시점에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액을 월 200만 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런데 나의 목표는 사실은 목표는 450만 원인 거죠. 월 450만 원이 목표인데 지금 준비된 현황은 200만 원이고 부가적으로 월 25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싶다 이거죠. 월 250만 원을 추가적인 연금을 위해서 은퇴 시점에 얼마의 일시금이 필요한지 계산하고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이 지금 그림에서 표현한 것처럼 어, 연금 수령 기간, 그다음에 은퇴 준비 기간 두 가지 시점으로 나눠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상황인데 각각 나누어서 연금 수령 기간에 먼저 한번 계산을 한번 하고요. 그 값으로 계산된 값을 이용해서 두 번째 은퇴 준비 기간 동안에 계산을 연달아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월 250만 원의 추가적인 연금을 위해서 은퇴 시점에 일시금, 저희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은퇴 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은퇴 일시금. 은퇴 시점에 만들어야 되는 목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 이 은퇴 일시금, 계산된 이 은퇴 일시금을 목표로 잡고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월 얼마씩 저축을 해서 준비를 하면 그 은퇴 일시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연달아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계산할 줄 알면 이게 가장 복잡한 은퇴 설계의 그 계산법이기 때문에 이것만 아시면 은퇴 설계를 자유자재로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해 볼게요. 자, 65세부터 85세까지 연금 수령 기간은 20년이고요. 이게 딱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게 본인이 스스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생각할 때는 65세부터 85세까지 한 20년 정도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아니다. 좀 수명 더 길게, 좀 보수적으로 더 충분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25년 또는 30년까지 준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음, 자, 아까 뒤에서 문제에서, 자, 이 단위 투자에서 스타트 시점은 PV가 되겠고, 그죠? 오른쪽 끝 지점은 FV가 되겠고, 그죠? 프레젠트 밸류, 퓨처 밸류, 그 다음에 수익률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PMT도 있을 것이죠. 그죠?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조건이 지금, 연금 수령 기간의 수익률은 5%고, 은퇴 준비 기간의 수익률은 10%로 가정했죠. 네, 수령 기간은 20년으로 돼 있고, 다시 본래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연금 수령 기간의 수익률이니까 5% 잡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또 하나 데이터를 넣어야 될까요? 네.
지금 어, 그 뭐냐, 그 연금 액수 월 250만 원, 추가적인 연금 250만 원을 계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월 250만 원 곱하기 12, 연 단위로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나요? 3천만 원이 되나요? 네, 이렇게 되죠. 우리 재무계산기에 바로 요거 250만 원 입력시키고 곱하기 12 엔터 치면 300만 원이 3천만 원이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PMT 넣어 있는 건데 우리 연금은 연간 3천만 원씩 20년간 받는 거니까 그죠? 네. 이렇게 플러스 상태에서 바로 넣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구해야 되죠? 예. 여기서 뭘 구해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고 찾아내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장 어렵지 않나. 가장 좀 복잡하지 않나.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죠? 우리 문제에서 그죠? 은퇴 수령 기간 20년 동안에 5%를 굴리면서 연 3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은퇴 시점에 만들어야 하는 은퇴 일시금, 목돈, 그죠? 즉 이 그래프에서는 PV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PT PV 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그 재무계산기에 입력시켜야 될 것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세컨드 FV에서 방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눌러가지고 0까지 세팅해 놓고 20N OIY 그리고 250만 원, 그죠? 월 250만 원 곱하기 12 은 하면 3천만 원이 표시될 거고 이 상태에서 PMT 누르면 PMT 입력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투자 기간 20년, 연금 수령 기간 20년, 수익률 5%, PMT에 3천만 원 이렇게 입력시키고 CPT PV를 하면 되죠. 그죠? PV를 하면 PV 값이 계산돼 나오겠죠.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PV 값이 3억 7,300 86만 6,310원이 나옵니다. 즉, 이 첫 번째 계산 값으로서 3억 7,300만 원을 계산했고, 이 얘기는 앞으로 내가 지금 48살인데 17년간 은퇴 시점까지, 요 시점까지 17년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을 불려서 새롭게 저축을 해서 3억 7,300만 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 돈을 가지고 20년간 5% 수익률을 굴리면서 월 250만 원씩 받으면 85세 되는 시점에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쓸 수가 있다. 예, n분의 1에 n분의 1로 그렇게 계산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죠? 네. 이 상태에서 연달아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우측 빨간색 그래프 기간에서 그죠?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했고 PV 값을 물어봐서 PV 값이 이렇게 계산된 값을 나왔어요.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좌측편 여기 준비 기간 동안에 기간으로 옮겨와 가지고 이제 내가 저축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연달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 PV 값을 메모지에다가 1호 단위까지 메모했다가 전부 다 재무 계산기를 다 제로 세팅하고 다 지우고 다시 입력해도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1원 단위까지 이 숫자를 그냥 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걸 좀 말씀드리면 자, 이 상태에서 세컨드 FV만 하는 겁니다. 세컨드 FV 해가지고 이 방 지우고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된 요 방, 그죠? 네, 방이 지워지는 겁니다. 자, 세컨드 FV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재무계산기에 화면에 PV 꼴이 없어져요. PV 꼴이 없어지고 이 숫자만 났습니다. 3억 7,300. 이 숫자만. 자, 그래서 이 숫자를 지우지 않고 클리어까지 누르면 이 숫자도 0으로 지워지지만 클리어는 안 누르는 거예요. 클리어는 안 누르고
어, 세컨드 FB까지만 하는 거죠. 제가 여기다 적어볼게요. 세컨드 FV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끝내놓고 이 수치를 바로 이 단위의 계산에서는 여기가 N이고요. 여기 17이고요. 그죠? IY는 우리 은퇴 준비 기간에는 수익률을 10%로 한다고 가정했죠. 문제에서. 그리고 뭔가요? 이 수치죠. 이 수치를 어디에가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 둘, 세 개 다잖아요. 그죠? 이 수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까 요 단위에서 계산할 때는 여기가 PV고 여기가 FV였죠. 그죠? 항상 스타트가 PV, 예, 마지막 시점이 FV예요. 하지만 요 단위의 계산에서는 여기가 PV라는 거고 여기가 FV라는 겁니다. 즉 같은 시점이지만 첫 번째 계산에서는 PV로 쓰였고 이 두 번째 계산에서는 FV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억 7,300이라는 이 숫자를 FV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컨드 FB 클리어까지 안 하고 세컨드 FB까지만 한 다음에 화면에 이 3억 7,300 86만 6,310원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FV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입력되겠죠. 이 수치가. 그죠? 그러면 FB 값이 입력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7년 투자 기간 17N 그리고 10IY 이렇게도 입력시키면 FB 값 입력됐고 17년 입력됐고 수익률 10%가 입력된 겁니다. 계산하기만 되죠. 계산하기만 하면 되죠. CPT 하고 뭘 계산해야 되나요? 아까 여기에서는 PV를 계산했어요. 그죠? 은퇴 시점에 은퇴 일시금을 얼마인지를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단위에서는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되나요? 자, 지금 내가 48살인데 17년간 월 200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플러스 월 2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이제 새롭게 뭔가 준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죠? 계산해 봤더니 3억 7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매월을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되는가? 그죠? 17년간 수익률을 10%로 수익을 내면서 그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은 저축액, 적립식 저축액, PMT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PMT. 그죠? 그 CPT, PMT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PMT는 자, FB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투자기간 17년, 수익률은 10% 해서 PMT를 물어봐야 되고 결과값은 922만 1,088원이 나옵니다. 1년에 922만 원을 매년 17년 동안 922만 원을 매년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수익률은 10% 나오면 확보하면 3억 7,300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월 적립 금액은 이 상태에서 나누기 12라면 되죠. 그죠? PMT 한 다음에 나누기 12 은 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76만 8천 원. 매월 17년 동안 매월 76만 8천 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수익률은 10% 목표로 해서 관리를 해보면 하다가 보면 3억 7,300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이 3억 7,3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5%를 굴리면서 20년간 연금 수령하면 월 250만 원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월 250만 원의 연금을 위해서 지금부터 월, 월 76만 8천 원, 그죠? 이 정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10%로 굴리면 요 값이 만들어지고 이 값이 월 250만 원의 연금이 어, 메이드가 되는 그런 계산법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두 연결된 시점을 잘라서 그죠? 좌측 표현은 PV, 우측 표현은 FV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적절한
계산값을 선택해서 잘 계산을 하고 그 값을 다시 PV에서 FB 값으로 옮겨준 다음에 또 투자 기간, 투자 수익률 각각 변화된 조건으로 입력시킨 다음에 PMT를 물어봐서 적립 금액, 적립식 투자 금액, 그죠? 그 금액을 계산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마지막 어, 난이도의 계산법입니다. 자, 이렇게 어,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음, 자, 연달아서 연달아서 어, 실제 은퇴 설계 실습을 한번 연달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자, 요것도 제 나이에 맞춰가지고 한번 기준을 잡아온 겁니다. 48살이고요. 저는 65세에 은퇴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20년 정도 연금 수령을 준비할 생각이에요. 우선 이런 은퇴 설계 실습을 할 때 먼저 전제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어, 전제 조건을 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을 설정해야 돼요. 설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물가 상승.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지 보통 2%로 두루뭉실하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2%로 잡을게요. 물가 상승률은 2%. 그리고 어, 은퇴 준비 기간 동안에 자 이렇게 할게요. 자 투자 수익률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투자 수익률은 물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투자 성향과 투자 실력에 따라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맘먹으면 뭐 예, 은퇴 준비 기간에도 10% 수익, 은퇴 후 연금 수령 기간에도 10% 수익으로 계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납득하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한 단계 제가 물러서서 은퇴 준비 기간 동안에는 준비 기간 동안에는 10%로 계산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연금 수령 기간 동안에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연금 수령 기간 동안은 지금 예금 금리가 한 4%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4%로 잡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안전하게 은행 상품인 저축 예금, 은행 상품의 예금 상품으로 연금 수령 기간 동안에는 아주 안전하게 4%로 굴리고 준비 기간 동안에는 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무위험 투자 수익률 2배 정도, 8% 정도 수익률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은퇴 시점, 그죠?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은퇴 시점 설정을 해야 되고요. 보통은 뭐 60세, 65세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더 일찍 할 수도 있고 더 늦게 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그리고 어, 연금 목표액, 그죠? 가장 중요하죠. 연금 목표 금액, 요거를 설정시켜야 됩니다. 네. 자, 저는 어, 자, 350만 원을 설정해 볼게요. 350만 원을 월 350만 원을 그리고 은퇴 시점은 65세로 설정을 했겠죠. 네.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을 설정을 해놓는 프로세스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음, 이 은퇴 목표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산된 금액을 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 350만 원이라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방금 전에 연습 문제에서 어, 은퇴 목표가 월 45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연금하고 연금저축에서 200만 원이 커버돼서 월 2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준비하는데 추가적으로 준비하는데 그, 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그 450만 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은퇴 시점에 450만 원이에요. 자, 450만 원은 똑같은 450만 원이지만 은퇴 시점에 450만 원과
내가 48세인 이 시점에 현재 시점에 450만 원은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350만 원은 어떤 의미냐면 자, 현재 지금이 2022년도인데 아직 내가 17년이나 남았는데 은퇴를 하려면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나는 한 달에 5천 원짜리 짜장면을 700그릇 정도 사 먹으면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한 노후를 어, 네, 맞이할 것 같아요. 그 목표를 잡은 거야. 짜장면 700그릇을 사 먹을 정도의 재력.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350만 원이라는 거죠. 월 350만 원이라는 건데 이렇게 17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실제로 350만 원을 준비해놨어. 그러면 이때는 짜장면을 700그릇 살 수 없는 3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짜장면을 700그릇 사 먹을 수 있는 그죠? 예. 17년 동안 물가 상승률 또는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양파 가격이라든가 감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재료값이 올라갈 거니까 700만 원을 700그릇을 사 먹으려면 35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큰 금액이 필요하겠죠. 그 금액을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반복적인 계산을 계속 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생각해 보면, 우선, 국민연금 가기 전에, 자, 현재 시점에 350만 원이 목표예요. 그죠? 네,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350만 원을 준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350만 원, 이 짜장면 값은 17년 동안 2%로, 수익률이 2%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짜장면 값이. 그걸 대비해가지고 더 큰 금액을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예, 350만 원이 17년 동안 2%로 굴러가면 65세 시점에 얼마가 되는지 이걸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단위의 투자 기간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PV, 여기가 FV, N, IY, PMT 하면 얘는 17년이죠. 그죠? 은퇴 준비 기간이 17년이니까. 그리고 IY 수익률은 어, 짜장면 값은 물가 상승률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기준으로 잡은 거니까 2%이고 PV 값이 350만 원인 거예요. 그죠? 350만 원. 그럼 이거 계산해 가지고 여기다 적어 넣는 겁니다. 목표 금액을. 이거 계산하면 어, 제가 계산을 바로 해볼게요. 자, 세컨드 FV 클리어하시고 17N 2IY 350만 원 마이너스 붙이고 PV 넣고 CPT FV 하면 490만 원이 나오네요. 자, FB 값이 49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즉, 예, 나는 지금 시점에 350만 원 목표지만 똑같은 700그릇의 짜장면을 사 먹기 위해서는 49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값이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 중에 핵심. 예, 이 값이 은퇴 목표인 겁니다. 월 490만 원을 나는 은퇴 시점 65세 시점에 월 490만 원의 연금을 마련하는 게 목표로 설정된 겁니다. 자, 이거 지우고 깨끗하게 정리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자, 요 수치가 이제 설정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프로세스 뭐냐? 준비 현황을 준비 현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준비 현황을 정리한다. 자, 준비 현황에 여러 가지 상품으로 금융 상품으로 준비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3층 연금부터 우선 준비 현황을 정리해 보자 이겁니다. 첫 번째, 예,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도 똑같이 지금 방금 계산했던 거랑 똑같은 구조로 다시 계산해야 돼요. 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보니 예를 들어 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제가 65세 시점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우편물이 날라왔다고 칠게요. 예. 지금 지금처럼 그대로 60세까지 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하면 어, 100만 원이 나온다는 뜻인 거죠.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현재 가치로 1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아주 장점인 것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 액수를 인상시켜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내가 65세 시점에는 100만 원이 안 나오고 2%씩 상승된 물가 상승률만큼 17년간 인상된 그 더 높은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금액을 내가 한번 계산해 보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 N 17 IY 물가 상승률 올라가니까 2% 넣고 그다음에 이때는 PV 값을 100으로 넣는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FB 값을 계산하면 또 금액이 나오겠죠. 계산해 볼게요. 세컨드 FB 클리어 17N EIY 그다음에 100만 원 마이너스 다 붙이고 PV CPT FB 하면 딱 140만 원이 나오네요. FB 값이 14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나의 목표 전체 490만 원 중에 국민연금으로 140만 원이 커버가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할 겁니다. 자, 다음 단계. 자,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없어요. 저는 개인사업자니까. 그러면 그리고 퇴직연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한번 패스를 한번 해보고 개인연금 저축으로 넘어갈게요. 자, 개인연금 저축은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자, 계산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불입한 뭐랄까요? 거치식 투자하고 적립식 투자하고 나눠서 계산을 두 번에 해줘야 됩니다. 자, 거치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오래전부터 유지해온 이 계약에 적립금을 확인하는 거예요. 적립금 확인. 그래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봤더니만 지금까지 현재 적립금이 3천만 원이 만들어져 있다. 가정할게요. 그럼 이 3천만 원이 17년 동안 계속 또 불어나가가지고 얼마가 만들어지고, 그죠? 네, 목돈이 만들어지고, 그 목돈이 계산되면 그 목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PMT를 또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요 단위에서, 그죠? 네, 요 단위에서. 그렇게 두 단계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요 란에다가 국민연금은 월 140만 원, 개인연금 저축에 지금 3천만 원 만들어진 거는 불려가 가지고 얼마 정도 목돈이 되고 월 환산 연금 액수로 계산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치식 투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월 34만 원씩 연 400만 원씩 계속 투자를 해서 세공제 혜택을 받을 거니까 적립식 계산도 따로 해가지고 합해버리면 되는 그만인 겁니다. 그죠? 그럼 거기까지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먼저 거치식 투자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현재 시점에 나의 연금저축 계좌에 3천만 원이 만들어졌다는 적립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예, 이 단위에서 PV 값에 3천만 원을 마이너스로 놓고 입력을 해야 되겠고 예, 투자 기간은 N은 17년이고요. 수익률 어떤가요? 이 경우에는 수익률이 2%가 아니라 내가 투자 수익률, 즉 준비 기간 동안에는 8%로 우리가 기준을 잡았잖아요.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네. 8로 넣는 겁니다. 8로. 물론 어, 연금 저축 보험으로 8%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한 2%로 수익률이 나왔다 치면 2%로 실제로 계산을 해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먼저 그런 판단을 하시고 연금 펀드로 이전하셔가지고 수익률을 8%나 10% 정도로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수익률을 올려주는 이런 작업을 했다고 치고 계산을 하는 거 계산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PV에는 3천만 원 넣고 NN은 17년, IY에는 8을 IY를 넣으면 세 개 다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FB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FB 값이. 자, 그럼 세컨드 FB 클리어 하시고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클리어하고 자 17N 8IY 그다음에 3천만 원 현재 적립금 입력시키고 마이너스 붙이고 PV 넣고 CPT 계산하기를 FB 값을 계산하면 FB 값은 예,
자, 1억 1,100 000 541원이 나오네요. 1억 1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즉 3천만 원이 17년간 8%로 굴러가면 1억 1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으로 요 단위에 또 투자해서 요 단위에 투자해서 요거를 PV에 넣고 N은 20이고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이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IY는 몇이에요? 여기에서는 IY는 우리가 4%로 가정했죠. 네, 4IY 해놓고 세 개 다 넣었죠, 그죠? 네. 자, PV 값 넣고요. 그다음에 N 넣고요. IY 넣었으니까 이게 계산하기만 하면 됩니다. 뭘 계산해야 되나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월 연금 액수 아닙니까? 연금 액수. 그 연금 액수는 PMT죠. 그럼 CPT, PMT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세컨드 FV만 해서 방만 지우고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541원 요 1원 단위까지 숫자를 정확하게 다시 PV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PV 클릭해서 PV에 넣고요. 자, 물론 여기서 마이너스 붙여주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붙이고 다시 PV에 넣을게요. 자, 그리고 투자 기간은 20년이니까 20N. 그리고 수익률은 4%니까 4IY. 그 다음에 CPT 하기를 PMT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PMT는 816만 7,614원이 되고 월로 월 연금 액수로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나누기 12 엔터 하면 네, 월 연금 액수는 월 68만 원이 계산되어지네요. 네. 그러면 다른 거 다 지우고요. 네, 다른 거 다 지우고 결과값이 68만 원이니까요. 그죠? 다른 거 다 지우고 68만만 적어 놓으면 되겠죠. 68만 원만 여기다가 3천만 원이 1억 1천만 원이 되고 1억 1천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 월 연금 액수는 68만 원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월 연금 액수가 차곡차곡 개선되는 거죠. 그죠? 자, 적립식도 한번 해볼게요. 적립식 계산. 내가 지금 현재 월 33만 원씩 1년에 400만 원, 약 400만 원 풀로 납입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실은 60세까지만 하겠지. 그죠? 60세까지만 퇴직 전까지만 하겠죠. 이거 나눠가지고 자세하게 또 계산할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니까 65세까지 계속 소득이 있을 테니까 그거 감안해가지고 65세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단위에서 자 400만 원을 PMT 넣어야 되겠죠. PMT. 그죠? 그리고 N17이고 여전히 IY는 여전히 8%고 그죠? 세 개 다 넣었잖아요. 그럼 바로 계산이 나오겠죠? FB를 구하면 되겠죠? 세컨드 클리어 FB 해서 다 지우고 17N 8 IY 그 다음에 400만 원 연간 400만 원 적립식 투자 마이너스 붙이고 PMT에 넣고 CPT 하기를 FV를 하면 FV 값이 1억 3,500 000 902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 단위에서 또 계산이 이어지는 거죠. 이 값을 자, FB 값을 지우고 여기다 PV 값을 넣는 거죠. 이 단위에서 이 시점이 PV니까요. 그죠? 그럼 세컨드 FB 해가지고 방만 지워놓고 1억 3,5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붙이고 PV에 넣고 그죠? 마이너스 붙일게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선 투자 기간이 20년이니까 20N 그다음에 이 연금 수령 기간에는 수익률이 4%로 가정했으니까 4IY 세 개 다 넣었죠? 그리고 뭘 계산해야 돼요?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야 되니까 PMT를 계산해야 되겠죠? CPT, PMT 하면 PMT 값은 993만 3,602원이 되겠고 나누기 12를 하면 월 연금 액수가 나오겠죠?
월 연금 액수는 월 82만 7천 원.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800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럼 여기다가 월 82만 원 적을게요. 네, 이렇게 벌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연금저축으로 이렇게 유지된 거를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수익률만 좀 8%로 이렇게 좀 개선시켜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계산을 해보면 140에 여기 지금 140에 150이죠 이게 150이고 여기 140이니까 290만 원 나오네요. 그죠? 지금 준비되고 있는 국민연금하고 연금저축 이거 두 개만 쭉 가져가지고 수익률만 좀 개선시켜서 8%로 좀 올리보면 290만 정도는 커버가 된다. 그러면 목표는 490인데 지금 준비되는 현황이 290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서 총 합계가 그러니까 목표 금액 빼기지 준비 금액 하면 예, 부적분이 나오죠. 부적분. 부적분이 얼마냐면 월 200인 거죠. 예. 이건 또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 구하는 거는 방금 우리가 오늘 시간 첫 번째 앞 시간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까지가 일부예요. 일부. 준비 현황 정리해 가지고 다 월 연금 액수로 다 환산한 다음에 목표 금액과 준비 금액을 정리해 가지고 빼면 부적분이 나오고 부적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부적분은 이제 또 부적분을 역으로 또 계산해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얼마를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퇴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퇴직금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요. 예를 들면 퇴직연금 DC로 갖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현재 10원 단위까지 금액이 찍혀요.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 금액을 적어 놓으시고 PV 값에 넣으시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DC 같은 경우 내가 수익률을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융회사 선택하고 금융상품 선택해서 수익률 관리해야 되니까 충분히 내가 투자 매매 규칙을 배워서 잘 배워서 손실관리법을 잘 배우면 이 8%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지금 사실 이게 수치가 너무 잘 나와요, 이게 잘 나오는 이유는 꽤 높은 수익률을 계산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이 DC로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8%로 굴리는 것 자체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목표 금액이. 근데 이 8%가 나오기가 힘든 거죠. 예. 8%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투자 시간에 더 중복적으로 보완적으로 손실관리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드릴 거예요. 그거 들으시면 아마 충분히 이런 수익률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시겠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DC의 경우가 가장 편합니다. DC의 경우에는 10원 단위까지 지금 현재 적립금액을 예, 적고 예, 이렇게 FB 값을 구해서 그 FB 값을 기준으로 다시 PB 값으로 환산한 다음에 연금 액수로 또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삼층연금뿐만 아니라 2번, 3번 이 삼층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다른 변액연금이라든가 또는 주식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배웠던 주택연금 같은 것도 여기다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죠? 아무리 해도 계산해도 이게 안 나와 잘. 목표 금액이 이 정도인데 준비된 것도 미비하고 새롭게 준비하기도 내가 지금 역부족이야. 생활비 쓰고 나면 저축할 여력이 안 남아.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주택연금도 이렇게 옵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음,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사실 뭐 예측하기 어려운데 내가 은퇴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평가액수,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나의 나이에 따라서 주택연금관리공단의 그 테이블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연금 액수가 테이블로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거를 참조해가지고 여기다 금액을 써도 되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준비 현황 그리고 또 이게 남편 명의가 또 있을 거고요. 또 아내 명의가 또
각각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민연금도 두 분 다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정리하셔야 되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예, 각각 계산하냐, 각각 합쳐가지고 계산하냐, 아니면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하느냐. 근데 두 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같이 사시셔야 되니까 당연히 합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맞죠. 물론 이게 어, 변수도 많고요. 네, 변수가 많고 그다음에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물가도 변수이고요. 투자 수익도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예요. 그죠? 8%나 24%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목표 금액도 사실 시황이 여의치 않으면 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내가 낮추기도 할 것이고 생각보다 수익률이 잘 나오면 높일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 배우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정연금으로 유정연금으로 거의 한 반 정도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한 60%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중복급여 조정 그죠? 그거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연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긴 많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은퇴 준비가 모호하지 않고 수치적으로 생생한 비비드한 그런 수치적으로 준비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수업 시간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런 작업들을 3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오차가 줄어들고 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은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그게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우선 계산을 하고요. 지금 부적분이 200만 원 남았는데 200만 원 계산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어,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